이것만으로도 통장이 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기꾼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당하실까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쉽게 믿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런 전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때는 그래도 전화를 끊으면 됐습니다. 무시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기꾼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더 치밀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로 시작합니다. 문자 한 통,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QR코드 하나, 그리고 앱 설치. 이 네 가지만으로 완벽한 사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가장 무서운 방법이 바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왜 QR코드가 특히 위험할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들은 QR코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도 씁니다. 식당에서도 씁니다. 버스에서도 씁니다. 병원에서도 씁니다. 약국에서도 씁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 보이면 그냥 찍게 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QR코드는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주소를 보고 이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는 찍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 한번 찍으면 너무 빠르게 연결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미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QR코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QR코드를 찍는 순간 악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그 사이트에서 앱 설치가 유도됩니다. 이때 설치된 앱이 여러분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박오호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다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어르신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12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로 신청하세요.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요즘 환급금 준다는 뉴스도 봤는데 TV에서도 본 것 같고 12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셨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그럴듯한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고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공식 디자인이었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공단 사이트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런 안내가 떴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보안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은 별 의심 없이 설치를 눌렀습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1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환급 담당자입니다. 목소리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환급금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 됩니다. 어르신은 당연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기꾼은 이미 설치된 앱으로 어르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뭘 보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앱 비밀번호도 보였습니다. 계좌 잔액도 보였습니다. 문자 인증번호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어르신의 재산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안전계좌로 잠시 옮겨두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정상 계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너무 불안하셨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으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평생 모아두신 3,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환급금 12만 원을 받으려다가 3,2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알게 됐을 때 어르신은 너무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은 어르신께 있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치밀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255 어르신.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객님, CJ 대한통운입니다. 주소 불일치로 택배 배송이 보류됐습니다. 아래 QR코드로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마침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셨던 터라. 아, 내 택배인가 보다 하고 QR코드를 찍으셨습니다. 사이트가 열리면서 주소 입력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앱 설치 안내가 떴습니다. 배송 조회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설치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뭔가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들 목소리 같긴 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너 맞아?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 걸렸어. 엄마, 급해.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어? 다행히 이 어르신은 일단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들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AI로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AI 기술로 목소리까지 복제합니다. 딱 두세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NS에 올려진 목소리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어르신은 다행히 피해를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 않으셨다면 돈을 보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오호 어르신. 은퇴 후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금 환급금 31만 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세금 환급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31만 원이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다는 말이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셨습니다. 국세청처럼 보이는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모두 입력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총 피해액은 4,7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환급금, 택배, 세금, 건강검진, 범칙금, 자녀 사칭. 어떤 방법이든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제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알고 계시면 훨씬 잘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미끼를 던집니다.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생긴다는 말이니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니까요.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이익이 생긴다는 말, 손해가 생긴다는 말. 이 두 가지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단계. QR코드나 링크로 연결합니다. 클릭하거나 찍으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로고도 있고 디자인도 그럴듯합니다. 주소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3단계.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이 정보만 있어도 이미 위험합니다. 4단계. 악성 앱을 설치시킵니다. 보안 앱이라고 합니다. 인증 앱이라고 합니다. 배송 조회 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킹 앱입니다. 이 앱이 설치되는 순간 휴대폰이 장악됩니다. 5단계. 휴대폰 전체를 장악합니다. 전화를 가로챕니다. 문자를 가로챕니다. 인증번호를 훔칩니다. 금융앱에 무단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심지어 진짜 기관에 전화를 해도 사기꾼한테 연결됩니다. 6단계. 그럴듯한 전화를 겁니다.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목소리는 매우 차분하고 말도 막힘없이 잘합니다. 대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을 속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7단계. 돈을 이체시킵니다. 안전한 계좌로 옮겨두세요. 수사가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가족들한테 알리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압박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 이게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수사기관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출처 모르는 QR코드는 절대 찍지 마십시오. 문자로 온 QR코드, 카카오톡으로 온 QR코드, 이메일로 온 QR코드, 길거리에 붙어 있는 QR코드, 출처를 정확히 모른다면 찍지 마십시오. 환급금이 있으면 직접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577-1000이 건강보험공단 번호입니다. 국세청은 국번 없이 126입니다. QR코드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이런 정보는 공식 앱이나 공식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십시오. 문자나 QR코드로 연결된 사이트에는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공공기관은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금융감독원도, 국세청도, 경찰청도, 어떤 공공기관도 문자나 QR코드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를 요구하는 순간 그건 100% 사기입니다. 네 번째,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끊으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은행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로 옮기세요. 지금 당장 이체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끊으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목소리가 공손해도 일단 끊으십시오. 끊고 나서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족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AI로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 손자 목소리,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족이 돈을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직접 그 가족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물어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일은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은 내일 받아도 됩니다. 수사는 오늘 당장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일곱 번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만약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빠를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고를 해야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모르는 QR코드는 절대 찍지 마십시오. 개인정보는 함부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끊으십시오. 가족 목소리도 직접 확인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피해를 입으셨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말로 속이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가까운 어르신께 보내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이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통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소중한 것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